뭔가 이상해. 늦가을 비가 흩날리던 오후 나는 버스 창에 이마를 대고 멈춰 선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며칠째 계속되는 이 묘한 기분을 그냥 넘기시겠어요? 내 이름은 한옥자, 올해 66, 30년 넘게 금융사기 조사관으로 일했던 터라 사람들은 나를 망치 눈썰미라고 부르곤 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상한 건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성격이다. 며칠 전부터 아들 지훈이 새로 사귄 여자 섬이라니 집에 드나들었다. 겉으론 봉사활동을 핑계 삼아 다정하게 굴었고 심지어 손주 주안까지 챙겨주며 며느리처럼 굴었다. 39살인 그 여자가 봉사 얘기를 할 때만 미묘하게 숨을 고르고 내 손자 주안이를 볼 때마다 손이 먼저 가슴으로 올라갔다. 처음엔 단순히 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연인이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어제는 정말 이상했다. 미란이 재활용품 수거 봉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수거라는 단어 앞에서 잠깐 말을 멈췄다. 마치 다른 단어를 삼킨 것처럼. 그리고 주한이가 미란 이모는 목소리가 예뻐요라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왜 목소리 칭찬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내려야 할 곳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란의 집 방향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달래려 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30년 넘게 사기꾼들과 씨름하다 보니 모든 걸 의심하는 버릇이 생긴 거야. 그런데 오늘 오후 주한이를 미란의 집에 맡기고 오는 길이었다. 아이가 이모가 이상한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상한 방이라니. 그냥 개인적인 공간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를 숨기는 방이 있는 건가? 미라는 분명 좋은 사람이다. 지훈이도 그렇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도 그녀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그녀를 볼 때마다 뭔가 어긋나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 든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결심했다. 오늘 저녁 주한이를 데리러 가는 김에 그 이상한 방을 확인해 보겠다.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 손자를 맡길 집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비가 그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나는 미란의 집 골목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문 안쪽에서 낯선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이제 준비 다 됐나?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미란의 집에 남자가 있다고? 지훈이는 분명히 오늘 늦게 온다고 했는데. 그럼 저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어머니, 오셨네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미란이 반갑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 순간 코끝에 스며든 냄새가 이상했다. 락스 냄새에 새 고무 냄새가 겹쳐 있었다. 누군가 급히 뭔가를 정리한 기척이 역력했다. 주한이가 잘 놀았나요? 네, 정말 착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달랐다. 너무 밝았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 엄지에 묘한 잉크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였다. 파란색 잉크였는데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다. 오랜 습관이었다. 신발장 아래로 흘러든 택배 상자 조각들, 바닥에 떨어진 뜯긴 송장 모서리, 그리고 서랍 근처에 굴러다니는 유심 트레이 핀까지 모두 급히 치우다가 놓친 흔적들이었다. 주한아, 할머니 오셨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주한이가 뛰어왔다.
아이를 안아주면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재미있었어? 응, 그런데 할머니. 주한이가 내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속삭였다. 오늘 삼촌이 왔다 갔어요. 삼촌? 미란에게 삼촌이라 부를 사람이 있나? 지훈이 말로는 미란이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삼촌? 모르겠어요. 큰 삼촌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아까 문 너머로 들린 그 저음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는 미란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누가 다녀가셨나요? 아, 그냥. 봉사활동 관련해서 팀장님이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미란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미리 준비해둔 답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그렇군요. 주한이랑 잘 놀아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물러서며 웃었지만 눈으로는 벽끝 작은 방 문틈을 붙들고 있었다. 불이 꺼져야 할 낮 시간인데 문틈 아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것 같은 파란빛이었다. 어머니,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해서. 나는 주한이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란이 미세하게 그 작은 방 앞을 막아서며 서 있는 게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내 시선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미란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를 받는 순간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종이 뭉치 같은 게 들어 있었다. 뭐예요, 이게? 아, 그냥 재활용품 관련 서류예요. 혹시 관심 있으실까 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자꾸 말끝을 끊었다. 마치 더 말하면 안 될 것처럼. 고마워요. 그럼 우리 가자, 주하나.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미란이 문틈 사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표정이 묘했다.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골목을 걸으면서 주한이가 또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머니, 이모가 이상해요. 왜? 자꾸 그 방 앞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계속 숨기는 것 같아요. 7살 아이의 눈치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나는 주한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흰 봉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봤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을 때 내 예상은 적중했다. 안에 들어있는 건 재활용품 관련 서류가 아니었다. 이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흰 봉투를 뜯었을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안에서 나온 건 위임동의 확인서 사본이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코끝에 잉크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냄새였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했다. 고령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모든 서명과 도장이 똑같은 간격으로 찍혀 있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순남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네. 나는 서류를 들고 세탁소로 향했다. 박순남은 나보다 3살 많지만 동네에서 가장 현실 감각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20년 넘게 세탁소를 하면서 온갖 문서들을 봐왔으니 이런 것쯤은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이게 뭔가요? 순남이 서류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훑었다. 몇 분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이 심각했다. 옥자야, 이거 이상해. 뭐가요? 도장 날인 간격이 너무 균일해. 사람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자동 도장 쓴 흔적이야. 그리고 이 서명들 봐. 필체는 다른데 압력이 똑같아. 마치 한 사람이 연습해서 쓴 것 같다고. 순남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이 서류들이 전부 위조된 거란 말인가? 그런데 이걸 왜 미란이가 줬어?
글쎄요. 혹시 실수로 잘못 준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한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줬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어제 날짜로 받아쓰기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했다. 7살 아이가 쓸만한 단어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명예 확인, 본인 동의, 전화응답. 주하나, 이거 누가 불러줬어? 미란 이모요. 연습한다고 했어요. 뭘 연습한다고? 목소리 연습이요. 이모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 목소리 연습? 명예 확인? 그리고 아까 본 그 서류들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미란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 작은 방의 파란빛, 주한이가 연습했다는 이상한 단어들, 가리고 위조된 것 같은 서류들. 주한아, 이모가 또 뭘 말했어? 할머니 전화번호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디 아픈 곳 있냐고도 물어봤어요. 내 전화번호를? 왜? 그리고 아픈 곳까지 물어보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미란의 오른손 엄지에 묻어있던 파란 잉크 자국이 떠올랐다. 그리고 주한이가 말한 할아버지 목소리 연습이라는 말도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2시쯤 나는 결심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작은 방에 숨겨진 파란빛의 정체를 확인하겠다. 미란이 봉사활동 나간 틈을 노려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발견하게 될 것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걸. 다음 날 정오, 미란이 봉사 물품 수거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걸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그 집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오래전 조사관 시절 쓰던 도구들을 챙겨 넣었다. 미란의 집 현관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머리핀을 꺼내 문고리에 댔다. 딸깍. 작은 방 문이 열렸다. 이게 뭐야?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탁자 위에는 예비 휴대전화가 5대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보이스 레코더와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고령자 이름들과 계좌번호 앞자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벽을 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다. 전자본인 확인 절차라는 제목 아래 순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1단계 음성 확인, 2단계 개인정보 대조, 3단계 계좌 이체 승인. 마치 매뉴얼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탁자 아래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뜯긴 유심 포장지와 미사용 심카드들이 가득했다. 적어도 20개는 넘어 보였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다. 서랍 맨 아래쪽에서 음성 스크립트 응급실 버전이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이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 재생 간호사님이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아이 울음소리 재생.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아이 울음, 병원 접수원 대사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다. 마치 연극 대본 같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목소리 변조 앱 사용법이라는 메모까지 있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한이로 연습을 시킨 거야. 모든 게 연결되었다. 미란이 주한이에게 이상한 단어들을 받아쓰기 시켜준 것도, 할아버지 목소리 연습을 시킨 것도, 내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도 다 이 사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타겟 리스트라고 적힌 파일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이름과 가족관계, 경제 상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내 이름이 있었다. 한옥자 66세, 아들 윤지훈 38, 손자 윤주환 7, 금융사기 조사관 출신이므로 신중히 접근 필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전직 조사관이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해온 걸 보니 상당히 조직적이고 대담한 사기단인 것 같았다. 컴퓨터 모니터를 켜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있었다. 보이스 피싱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여러 통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현재 진행 중인 통화 7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속이는 거구나. 나는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서둘렀다. 언제 미란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열쇠 넣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남자 웃음소리도 함께.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미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오늘 몇 명이나 걸렸어? 3명이요. 어제보다 실적이 좋아졌어요.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방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잠깐만.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증거 사진들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도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하고 컴퓨터 화면과 서류들을 연달아 촬영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려는 순간 현관으로 체격이 큰 남자가 들어섰다. 나보다 한 뼘은 더 큰 키의 어깨가 넓은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란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주한이 공책을 깜빡 놓고 가서 그럼 가져다 드릴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가려고요. 그 남자는 미란을 보더니 눈짓을 했다. 그리고 미란이 나를 봉사팀 리더님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집안을 훑고 있었다. 특히 내가 방금 나온 작은 방 문손잡이 쪽을 유심히 봤다. 봉사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별 말씀을요.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니까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그리고 공기 중에 고무장갑 냄새가 선명하게 났다. 방금 뭔가 만지고 온 냄새였다. 그런데 오늘 봉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자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일찍 끝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순남 언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다. 언니, 저 지금 위급해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녹음 파일은 제가 확보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 남자가 어깨를 풀며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어머니, 어제는 아이가 연습을 잘하더군요. 연습. 그 단어가 귀에 걸리는 순간 주한이의 비밀스러운 받아쓰기가 다시 떠올랐다. 할아버지 명의 확인, 본인 동의. 이 사람들이 내 손자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 했던 거였다. 무슨 연습 말씀이세요? 그냥 말하기 연습이요. 아이가 발음이 또렷해서 거짓말이었다. 이 사람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리고 미란도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끌기 위해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럼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부엌으로 가면서 창밖을 슬쩍 봤다. 골목 끝에 검은 승합차가 시동을 걸어둔 채 서 있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고 뒷자리 창문도 까맣게 선팅되어 있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둔 것 같았다. 물을 끓이는 척하면서 나는 다시 순남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검은 승합차. 도로명 주소 보내드림.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부엌까지 따라왔다. 어머니, 혹시 아까 그 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걸 보니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답했다. 무슨 방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리고 미란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보였다. 둘 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 승합차의 시동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엔진을 더 세게 돌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란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현관에서 들린 목소리는 지훈이었다. 내가 구조를 바랐던 순남이가 아니라. 지훈이 들어오면서 미란에게 달려가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지훈아, 잠깐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또 시작이에요? 미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아들이 아직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우리 주한이까지 이용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란이는 봉사활동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체격 큰 남자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훈 씨,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재활용품 수거 봉사를. 거짓말하지 마.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지훈에게 보여줬다. 봐, 이게 뭐야? 보이스 피싱 장비들이야. 음성 스크립트에 가짜 서류들까지. 지훈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 지훈아, 정신 차려. 그때 미란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지훈 오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미란의 고백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나도 처음에는 정말 봉사활동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런데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 남자가 미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빛으로 경고했다. 미란아, 말 조심해. 나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란이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지훈 오빠, 나는 정말 몰랐어. 처음에는 단순히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드리는 일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해. 남자가 큰 소리로 미란을 제지했다. 그러자 지훈이 분노에 찬 눈으로 그 남자를 노려봤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요? 지훈 씨,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내 어머니가 찍은 사진들이 오해라고요? 지훈이 주먹을 쥐고 다가서려는 순간 창밖에서 승합차 경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급히 나가자는 신호였다. 그 남자가 미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가야겠어. 더 늦으면 안 돼. 어디 가려고? 지훈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 남자는 지훈을 밀치고 미란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란아. 지훈이 쫓아갔지만 이미 두 사람은 승합차에 타고 있었다. 나도 뒤따라 나가며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순남이었다. 옥자야, 경찰이 왔어. 그런데 뭐요? 미란이랑 그 남자가 주한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목격이 있어. 주한이를?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디로 갔어요? 동네 할머니가 보기론 공단 쪽 창고 단지로 갔다고 해. 나는 지훈과 함께 택시를 잡아탔다. 공단 쪽으로 가면서 순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경찰이 따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위험하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내 손자가 저 사람들 손에 있는데 창고 단지에 도착하니 여러 개의 낮은 건물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유리문이 달린 사무실 같은 곳에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저기야. 지훈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리문 너머로 여러 개의 모니터와 헤드셋이 보였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아이의 목소리를 안내하는 큐시트가 깔려 있었다.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이런 대사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안쪽에서 체중으로 막고 있었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때 주한이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할머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할머니, 주한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문을 더 세게 밀어봤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때 지훈이 내 어깨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주한아, 아빠야, 아빠. 주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지훈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열렸다. 안에는 미란이 주한이를 안고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급히 지우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파일 삭제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주한아. 나는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았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주한이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창고 단지를 가득 채웠다. 순남이가 제때 신고해준 덕분이었다. 미란이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더니 내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주한이의 작은 재킷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주한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 7살 아이를.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기서 멈추자. 더 늦기 전에. 내가 낮게 말하자 미란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나도 끌려 들어왔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다고요.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한쪽에 떠 있는 창으로 흔들렸다. 신분 변경 상담, 옛 이름서 라는 글자가 보였다. 미란이 가짜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때 순남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옥자야, 괜찮아? 응, 주한이만 무사하면 돼. 경찰들이 그 남자를 체포하면서 미란이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한 가지만. 그 사람 이름 윤지훈.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훈이? 왜 지훈이 이름을? 모니터를 보니 삭제 중이던 파일들 중에 지훈이의 개인정보가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번들거리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문서 제목이 반짝였다. 대출 사기 타겟 윤지훈, 한옥자 아들, 인테리어 업체 운영. 모든 게 계획이었다. 미란이 지훈에게 접근한 것도 나와 주한이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것도 모두 우리 가족을 노린 치밀한 사기였던 것이다. 엄마. 지훈이 뒤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나는 돌아서서 지훈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사람을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 특히 노인층을 타겟으로 삼아
가족 관계를 미리 파악한 뒤 접근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했다. 미란의 본명은 서미영이었고 실제로는 이 사기단의 협박당에 들어온 피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주한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사람들 안 와요? 응, 이제 안 와. 할머니가 다 해결했거든. 주한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우리 주한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새로운 인테리어 일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확인하고 맡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주한이가 받아쓰기 공책에 이런 걸 썼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영웅이에요. 나는 그 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영웅이라니.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 세상에는 여전히 나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더 많다는 걸 믿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주하나,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군가 너에게 너무 친절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야. 주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